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니아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옷이 조금 편하게 입고 촬영을 하게 돼서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하게 될 영상은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을만 구할 수 있는 이제 호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업용으로 쓰실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사업자를 안 내시거나 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을 많이들 쓰셨어요. 그래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된 호실이 약 90%가 됐었고 일반 임대 등록된 호실은 약 10%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된 호실이 지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90%가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호실이 이제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율이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뀐 배경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의무,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8일부터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청에서 좀 문의를 해봤을 때는 그런 8월 18일 이후에 등록된 호실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된 호실은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구청 직원이 주택가 구청 직원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유예기간을 1년을 줄 거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8일에 등록된 호실도 1년 정도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해도 되지만 유예기간 1년을 넘어서 다음 임차인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호실의 경우 이 날짜와 상관없이 1년 뒤에는 모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는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예,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용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던 시절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즉 임대인은 최소한의 금액인 계약금 10% 또는 아예 한 푼 더 조금 더 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돈 빵원, 즉 세금만 내고 내서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리 멀지 않았고 불과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즉 이 8월 18일에 이 보증보험 가입이 없었던 시절만 해도 거의 영원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면은 약 오피스텔이 1억 5천 정도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있었다면은 이거를 이제 잔금 대출을 약 같은 7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은행마다 뭐 반공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반공제 없이 뭐 이율이 높다면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70%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은 1억 5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5백을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4,500을 받아가지고 합 1억 5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1억 5천인 오피스텔을 잔금 대출 1억 5백을 받고 임차 월세 보증금 4,500을 받으면은 임대인은 영원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잔금 대출을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출 70% 풀로 받고 임차인 보증금 4,500 다 받게 되면은 그 이자 납입할 돈도 없는데 뭐하러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70% 1억 5백을 이율을 2.27% 받을 경우 월 이자 납입 금액이 23만 6천 원입니다. 이 이율은 제가 한 약 6개월 전, 1년 전 이율을 말씀드리니까 최근 들어서 이율이 조금 높아져서 이 이율이 아닐 수 있지만 요 어차피 어찌됐든 제가 2020년 8월 18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때 기준으로 이율이 2.3에서 2.7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 이율 2.7을 받게 되면은 1억 5백을 받으면은 월 이자 납입 금액이 23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임차 계약을 1억 5천짜리를 보통 4천에 35, 4,500에 35까지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35만 원을 매달 받게 되면은 이자를 납입을 하더라도 월 12만 원이라는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일푼으로 한 달에 12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 채만 투자해도 이렇게 12만 원이고 만약 10채를 투자하면은 나는 투자 금액 없이 월 120만 원이라는 불로소득,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지
실상은 뭐 세금적인 거나 더하게 되면은 요 정도 수익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취등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기타적인 부분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투자 금액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투자 방법이었죠.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제 취등록세가 4.6%라고 굉장히 비싼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85%나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부담도 덜해지요. 이거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듯 이제 은행 레버리지를 잘 이용을 하고 부동산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을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행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무일푼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물이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고 싶어 하는데 매물이 없게 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출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4,500을 받게 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상의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최우선 변제라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우선 변제란 요거는 뭐 서울, 경기도, 뭐 인천, 뭐 강원도, 지방 다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 기준 아마 3,700인가 3,800 정도 될 거예요. 이 뜻은 이 금액 내에 있는 보증금인 사람은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임대인이 어떠한 상황에도 경매가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 다음 경매 그 배당 받으신 분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3,700, 3,800 이하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전액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4,500을 받게 되면 최우선 변제 이상의 금액인 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인 3,000, 예를 들어 한 700이라고 하면은 4,500에서 차익인 800만 원을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뭐 재산상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임차인은 800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제 지금처럼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임대인들이 뭐 잘 월세를 받고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에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거나 아니 임대인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도 하고 임차인의 이렇듯 보증금을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되돌려받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란 이제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 합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의 60%를 넘어가면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라 이 뜻입니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뭐 오피스텔 잔금 대출이랑 임차인 보증금 합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60% 넘어가면 무조건 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60% 넘어가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담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 아예 가입조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높으면은 위험하다 판단돼서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적은 투자 금액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취등록세 감면도 받고 무일푼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정부에서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뭐 내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담보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보증보험료도 납부도 해야 되고 주택수에도 산입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인한테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보대출도 못 받고 보증보험 납부도 이것도 지금 전세 기준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2억짜리 전세면 거의 뭐 1년에 한 100얼마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산입되게 되면은 기존 주택 매매할 때 양도세도 들어가고 재산세도 많아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지고 그 요새는 취등록세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주택수에 산입되는 게 굉장히 요새 많은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꿨어요. 90% 넘게 가입했던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는 거의 10% 또는 요새는 10%도 아니라 거의 안 내는 추세예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정부가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제약들을 내고 주택수가 많아지면은 불이익을 막 만들어 버리니까 이러한 이제 정부의 개정안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요새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입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하고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거나 또는 원래 이용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용으로 이용할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가입하게 될 경우 사업용이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돼가지고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받기도 하고 주택수에도 포함도 안 되고 월세도 받고 이렇게 좋은 혜택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업용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만 구해야 되는데 요건 어찌됐든 불법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불법을 할 필요 없이 예전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좋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했는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의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이제 임대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잔금 대출도 70%까지 받기도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금액이 거의 없이 뭐 투자를 하고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예전에는 많이들 사용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될 여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루기도 했고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이렇게 개정안을 계속 만드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만드는 게 잘못인 건지 이 개정안을 토대해서 회피를 해서 이제 임대인들이 다른 방향의 회피 방법을 사용해서 임차인이 오히려 권리받지 못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보증보험 가입을 정부에서 만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임대인들이 이거를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가지고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는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를 이사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 1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옛날에는 500, 1000은 전입신고 하게 되면 다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전입신고조차도 하지도 못해서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 하지만 임대인들이 이것을 회피해가지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만들어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해서 이제는 보증금 500, 1000도 이제 반환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부는 분명히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임차인에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임차인이 피해받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경제학 원론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세금을 이제 임대인에게 매도인에게 이제 전가를 하면은 이게 매도인이 이 세금을 뭐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오히려 임차인 또는 매수자에게 전가를 하게 된다. 즉 결국 최종 피해자는 임차인 또는 매수자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세금들이 많아질수록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경제학 기본적인 원론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진짜 부동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있긴 하구나라고 좀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안 하는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경우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